정기 수요시 다시 처음처럼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흡열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격을 유지해서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시 30주년을 맞이해서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수요시 시작하기 몇 분 남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포토존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를 더 두려워지게 만들었던 건 실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교육의 공간에서 어떤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가해를 재생산하는 목소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통탄스러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이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외면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청산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미래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는 계속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슬픈 오늘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저들의 거짓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할머니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의 삶과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이곳에서 외치고 싸웁시다. 할머니들의 소망이 희망을 담은 나비가 되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주년이나 수요 집회 참석해 주시다시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1월 92년 그리고 세계 교회와 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와 치유의 일을 하는 에큐메니칼 기독 여성 단체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이박순 할머니께서 처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용기 있는 증언으로 어두운 침묵을 깨셨습니다. 1991년 11월 16일 정신대 문제 대책협회가 결성되었고 순위 정신대라고 알려졌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를 통해 식민지 역사 정신과 전시성 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90년대 정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정대협을 탄생시키고 정신대 실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했으며 최초의 주문자를 찾았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죽기로 했던 감사경찰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개적 증언이 없었다면 허공을 뚫는 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수치스러운 여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비난, 강제된 삶의 상처와 수치심을 딛고 용감하게 맞서 사회 구조 변화와
제사를 안 하고 할머니들은 기꺼이 우리 시대의 역사 교사가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구심점이 되어주셨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사실은 이 땅에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문제에 앞장서서 활동해왔으며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의 회원단체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는 한국부의 여성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할머니들께 국제법에 따라 공식 사죄하고 개상하는 그날까지 뜨거운 격려와 연대로 역사를 함께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지금도 역사를 왜곡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들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견고한 벽들을 허물기 위해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각 영역들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맞섰고 법과 제도를 바꿨으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온 수요시위는 그 투쟁의 한 중심에서 여성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전시적 폭력 문제 해결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여성들의 고통의 경험을 사회 변화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코 쉽지 않지만 정의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시적 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30여 년간의 투쟁이 전시적 폭력 문제를 전 세계 시민들의 해결 과제로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단순히 피해 생존자들에게만 아닌 인류 역사에서 자행되어온 전시적 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자 그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 범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의 과제이자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평화는 성평등한 사회가 확장될 때만 가능합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속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계 활동가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아예 기자회견 시작 전에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발언은 전국 자영업자비대의 공동대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작년 1월 헌법소원 심판 제기 이후 손실보상법이 처리되었지만 이전 피해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도 소상공인으로 협소해지고 피해의 80%만 인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산술식이 대입되다 보니까 80%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20년, 21년도에 오픈한 매장들은 그 사각지대에 갇혀서 온전한 손실보상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규모가 큰 분들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매출이 10억 이상 넘어가면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자영업단체는
헌법소원제기 1주년을 맞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7월 7일 이전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 및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작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7월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없이 미래의 피해만 보상해준다는 반쪽짜리 법이었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재난지원금 및 희망회복 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그건 실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닌 오로지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손실보상도 실제로 자영업자 과반이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작년 11월 서둘러 시행한 위드 코로나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손실보상입니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100% 손실보상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따지면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냅니다. 영업 제한 9시, 10시, 샤워실 폐쇄로 3개월간을 버텼는데 손실보상은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수조 원을 지금 손실보상을 다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부, 그다음에 김은경 청장, 손흥래 단장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과연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중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언제까지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당해야 됩니까? 손실보상 저희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주려면은 임대료 100% 지원을 해주고 공과금 100%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임대료 및 공과금 그리고 직원들 월급까지 해가지고 보통 평균 1억에서 2억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먼저 선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와 직원 그리고 공과금에 쓸 경우에는 전액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험한 그 고통,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입니다. 가족같이 지내던 고용원들을 정리하고 임대료 만원을 위해 대출을 한도 끝까지 다 차도록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가족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언제쯤 이 코로나의 종식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지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거의 2년 가까이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법부는 반쪽짜리도 아닌 아주 단면에 불과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7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대로 적용해야 하고 부채 탕감 정책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가 임대차 대책 필요합니다. 장사하지도 못하는데 지속해서 임대료는 지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 정책도 당장 시급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났다는 증거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지만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 재난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입니다. 사각지대 없애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라도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방역 패스로 감시자 역할, 손님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감시자 역할까지 업주들이 직접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저희 범칙금은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4차로 걸리면 시설 폐쇄까지의 부담을 저희 업주들이 오롯이 받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으면 방역당국은 이 이후에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줬어야 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질병이 어느 정도 잡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처음 하는 시기고 처음 하는 정책이고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 다 주셨듯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게 짓밟힐 것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힘든데 왜 너희만 이러냐 라는 아직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과정들은 더 이상 폐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게끔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합동분향소를 열었었습니다. 22분의 자영업자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었고, 이번 조치가 있고 나서 다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방역 정책 때문에 사람이 다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른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제대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자영업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맥주 전문점, 그리고 PC방, 볼링장, 코인노래 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들이었고요.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재작년이군요. 2020년 집합 제한 조치 시기에 매출액이 그 전보다 한 45% 수준에 불과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집합 제한 조치가 강화된 시기에는 2020년보다 한 매출액이 40에서 한 60%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 코로나 오기 전 상태도 아닌 코로나가 온 상태 2020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40에서 한 60% 정도로 아주 낮게 나와 있었죠. 이 사건들은 모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1개월 내에 심판 회부 결정이란 걸 받아서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게 심판 회부 결정이라는 것은 소부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인데 소부에서 적격성은 갖춰졌다 판단을 일부라도 갖춰졌다는 판단을 해서 전원 회의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측과 저희의 서면 공방을 벌였고요. 특별히 공개 변론이라든가 그런 기일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선고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공개 변론을 열어서 여기 나와 계신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헌법재판관님들이 들어주셨으면, 그래서 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이 부분을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심리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죠.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없게 계속 집합제한 조치를 해서 곳간이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범위도 아주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좀 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회적 갈등도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위헌성은 시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했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피해,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헌성은 여전히 소급 적용이 안 됨으로써 남아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고, 지금 개정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10월 이후 손실보상만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날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왜 또다시 차별을 하려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때부터 지급한 것처럼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시행된 7월부터 지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헬스장 등에서 샤워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역 조치를 통해서 손실보상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모두 포괄적으로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소급해서 손실보상이 지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급 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고 있는 이때에 신속하게 소급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 개정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부칙에 작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을 2020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그 단 하나의 조항만 개정하면 쉽게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도, 행정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세무자료 등 이런 각종 자료 등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재정도 충분합니다. 지난 3, 4분기에 손실보상 지급액이 한 2조 원 정도 지급되었는데요. 소급 적용할 경우에 약 6분기 정도 지급될 것인데 분기당 한 2조 원 정도 지급된다면 총 12조 원 정도면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실제는 작년 1, 2분기에는 집합 제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조 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충분한 규모이고 반드시 필요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고 그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첫 걸음이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맞춤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정부는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하라.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즉각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확대하라.